인플레 공포에 고개 든 울트라 스텝, 하는도 빅스텝 보조 맞추나 라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한국하고 미국하고 금리가 지금 역전되는 것뿐만 아니라 금리가 역전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 금리가 뒤처지고 있거든요. 근데 2020년 전에도 미국보다 한국이 금리가 더 낮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따라 올라갔지만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봤을 때 엎치락 뒤치락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한국이 무조건 높았던 것도 아니고 한국이 낮았던 것도 아니고 뭐 미국이 올라가면 나중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즉 미국이 올라가면 따라 올라간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떨어질 때는 한 스텝 나중에 떨어지고 미국이 기준금리가 지금 3.5까지 이제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게 4에서 4.5%까지 올린다고 하네요. 올해 안에요. 이렇게 되면 0% 거의 0.0%였는데 한국으로 따지면 0.5% 기준금리에서 1도 아니죠. 1%가 되면 배가 올라가는 거고 1.5면 2배 이런 식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폭으로 단기간에 올렸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는 단기간에 올렸습니다. 굉장히 큰 부작용을 만들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왜냐면은 금리라는 거는 떨어질 때는 가파르게 떨어지다가도 올라갈 때는 충격을 대비해서 굉장히 천천히 올라갔던 게 여태까지의 패턴인데 이거를 무너뜨리고 지금 완전 단기간에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단기간에 떨어뜨렸다가 쭉 가다가 쭉 올라갔어요. 이러면은 이거는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이제 경기 침체라는 게 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경기 침체라는 거는 물가가 올라가서 예전 금액으로는 더 이상 똑같은 걸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내 소득이 감소하거나 줄거나 또는 없어지거나 이런 실업이 되는 거겠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아까도 이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면 한계 기업이라고 있어요. 매출 대비 은행 이자를 감당 못하는 지경까지 가는 게 이제 한계 기업인데 이거는 이제 법인만 얘기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자영업이라든가 뭔가 이런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양하잖아요. 이런 분들까지도 은행 이자 대비 매출이 그걸 못 받쳐준다라면 무너질 텐데 그 무너질 때 마지막까지 쥐고 있다가 던지는 게 부동산이거든요. 보증금이나 뭐 이런 걸 다 까더라도 정말 최후의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다가 던지는 게 부동산인데 그 물건은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한계까지 치닫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빨리 오르다 보니 사실 21년도, 22년도 이제 연도로 봐서 그렇지 기간으로 따지면은 6개월 변동금리로 따졌을 때는 이거는 뭐 거의 살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살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부작용이 발생하면은 시장에 지금보다 더한 매물들이 나오게 될 거고 그 매물이 이제 기준이 돼가지고 시장의 모든 가격을 다 끌어내리게 될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다. 다만 이제 청약이라면 입주가 멀잖아요. 특히나 사전 청약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맛집에 가가지고 번호표 뽑는 것 뿐인 거지 그거를 맛을 볼 수도 없고 또 얼마인지도 모르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냥 단순히 번호표만 뽑아 놓은 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기간이 멀어지는 희망 고문에 가까운 거니까 사전 청약을 할 바에야 급급매가 나오면 좋은 위치에 들어가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사전 청약을 할 바에야 뭐 동탄이 됐건 평택이 됐건 뭐 어디가 됐건 간에 서울이 됐건 간에 급급 매물이 나온다. 급급 매물이 나온다. 시중가에서 뭐 한 30% 넘게 빠졌다. 핵심지인데 그럼 뭐 과감하게 사도 전 상관없다고 봐요. 왜냐면 이 정도 부작용을 각오하고 갔다면은 이거 분명히 누구 죽어야 끝나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강제로 지갑을 닫으려고 하는 거예요. 현금 뿌렸던 거를 강제로 뺏어가는 꼴이거든요. 은행으로. 은행 이자 내야지. 이거 돈 쓸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은행 이자 내다가 한 두세 달 밀려봐요.
그럼 경매 나오거든요. 근데 경매가 자 9월 달에 너 이제 경매 하면은 6개월 정도 있다가 또는 1년 정도 있다가 그 매물이 나와요. 예. 아직 시장에 그런 매물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그 6개월 안에는 이거를 시장에 급매로 막 처분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틀렸고 내년이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게 이런 매물들이 못 버티고 나오고 그로 인해서 시장의 지갑을 강제로 닫아버리고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더군다나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8.3%까지 올라간 거를 2%까지 끌어내린다고 한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거 10,000원짜리 상품을 다시 2,000원으로 돌리겠다는 얘기랑 뭐 별반 차이 없는 거니까 예, 거의 뭐 하지 말라는 거지. 뭐 아무것도 사지 말라,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 예, 집에서 그냥 제발 숨만 쉬어라 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거는. 예. 그리고 그 숨도 돈 내고 쉬어라 그 얘기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뭐 금리가 됐건 뭐가 됐건 경기 침체로 가고 있어요. 예, 그 와중에 이제 부동산이 중소건설사가 무너지고 있답니다. 자금 조달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디폴트라는 건 이제 망했다. 사업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시행사 건설사의 줄도산, 도산도 망한 겁니다. 우려가 커지고 있답니다. 왜? 5년간 270만 원 공급이라는 정부 정책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기본 건축 단가가 올랐어요. 철근, 콘크리트, 뭐 등등등 많은 자재값이 올랐고 하기 때문에 그 값에는 분양을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대형 건설사들은 모르겠습니다. 자금력이 있으니까. 근데 중소 건설사들 있죠. 얘네들은 짓다가 말고 그냥 옛날처럼 막 그 파란색 그 천이 휘날리면서 샤시도 없이 몇 년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망하면 중간에 부도나면. 근데 예전보다 좀 나아진 게 요즘은 허그가 이제 그 보험을 받거든요. 건설사들도 건설을 하려면은 허그에 가입을 해가지고 일정 부분 보험을 들고 그 건설사가 망하면 허그가 그걸 완공시키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완전 짓다 맞는 경우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름이 조금 대형 건설사가 아니다. 그리고 입지가 조금 안 좋다면 거의 100이면 100 미분양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분양으로 인해서 그 건설사가 망했다. 라면은 이제 타격이 커지죠. 예. 그리고 오히려 집이 있으신 분들, 핵심 지역에 집이 있으신 분들은 공급이 끊어지면 나중에 시중에 다시 금리가 떨어지면서 돈이 풀리면 그땐 또 무섭게 올라가는 게 집값입니다. 결국 집이 없어서 위너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없어요. 집이 있으면 이제 승리자, 위너라는 게 이제 승리라는 건데 집이 있어야 결국 나중에 그런 폭등장을 또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아까 금리 올라가듯이 언젠가 이게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할 텐데 100이면 100 경기 침체가 오는데 그 산소 호흡기를 뺐다가 다시 껴줘야 숨을 쉴 거 아니에요. 예. 피를 수혈을 해주다가 그걸 딱 막아버렸는데 지금. 예. 그리고 뭐 러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가스니 뭐 이런 거 공급해주다가 그 파이프 막은 것처럼, 예. 파이프 막았잖아요. 예. 그것처럼 은행에서 돈을 막 주다가 탁 끊었어. 그러면은 그 돈에 이제 취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소비를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죠? 예. 죽는 거야. 그게 경기 침체가 오는 겁니다. 결국 그때 많은 부를 쌓아놓고 현금을 많이 확보해 놓으셨던 분들만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쭉 가는 거죠. 뒤에 또 얘기 드리겠지만 예. 어쨌든 이런 건설사들 위기가 오고 있다. 집값이 반토막 밀어붙이는 정부 추경호 점진적 하향 10% 떨어져야 원희룡 급등기 이전으로 가야 충격이 없다. 가도 충격이 없다라는 거는 이거는 책상에 앉아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그리고 서울에 국한된 얘기를 한다라고 제가 드렸던 이유가 서울은 대출이 없으니까 10% 떨어져도 아무런 영향이 없겠죠. 예, 그 서울 핵심 지역들은. 근데 나머지 지역들은 10% 떨어지고 20% 떨어지고 해가지고 30% 이상 떨어지면 은행에서 가만히 안 놔둘 텐데. 네. 은행에서 자금 회수 들어가고 시작하고 은행에서도 그 자금 회수가 안 되면 은행이 아까처럼 디폴트 선언하는 겁니다. 자금 막혔다.
이거 자금을 은행에서 안 대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분양 나고 하는 이유가 사업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은행이 돈을 꿔줘도 못 받을 것 같아. 이런 건설사가 망하면 은행에서 최하 수천억, 단지가 몇 군데 낸다 그러면 한 1조 가까이 빵꾸나기 시작할 텐데 이거를 그냥 지켜본다라는 거는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거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분명히 최악의 경우로 가고는 있습니다. 예. 물론 뭐 예전처럼 우리나라가 국가 부도가 나고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뭐 경기 침체라고 해도 국한된 지역에서 일어날 확률이 높긴 한데 아직 우리나라가 체력이 좋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평택은 그나마 다행이다. 왜냐하면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소멸 예정 시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젊은 층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교통, 일자리,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형 병원, 학군도 조성이 될 겁니다. 모든 게 다 좋아질 일이 앞에 다 펼쳐져 있어요. 다만 오늘 힘들고 내일 조금 더 힘들다. 네. 그래서 좀 잘 버틸 수 있게끔 마음가짐을 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투자라는 거는 결국 때가 있는 건데 무주택이신 분은 위험하게 전세를 살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월세를 하시고 월세를 하고 계시다면은 좋은 위치에 집을 살 계획이라면 급금매는 뭐 한 시중가보다 좀 싸게 나왔다면 그건 잡으십시오. 그리고 청약이라면 좋은 위치에 청약을 넣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청약 경쟁률이 많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예전처럼 미분양 얘기 나올 건데 오히려 그 미분양일 때 갈아타기 하실 수 있으면 하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어요. 평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상황은 하락 초입이고 하락 초입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시간들이 계속해서 쓰나미처럼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을 갖고 계신 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시겠지만 버티는 방법밖에 없죠. 뭐 지금 뭐 팔려고 내놔도 힘들 거고, 예. 전세 살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전세가 올랐어도 나중에 전세가 떨어진다라면은 그 보증보험은 꼭 가입해 놓으시고, 월세를 살고 계시다면은 고정금리로 살고 계시니까 그나마 나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냥 무주택으로 있을 수는 없으니 주택이 필요하시다라면은 일단 평택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지가 되고 그 이후에 대출 규제가 어느 정도 풀리는 걸 그 신호로 생각하시고, 예, 조정 대상 지역 풀리고 대출 규제 풀리고 그 다음에 취득세 부분은 어차피 생애 최초는 50% 감면인데 그마저도 아예 안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한 번도 내가 주택을 산 적이 없다면은 요 두 가지 조건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됐을 때 거기에다가 금리까지 동결되거나 약간 떨어졌다라면 그건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때 딱 집을 잡으십시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